의료사 형수다 2탄. 이번 주제가 다이어트라면서요? 다이어트요? 오, 관심이 있는데요? 유족을 대신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호주 대사관의 영사였어. 다이어트의 목적의 수술이 위험한 게 많거든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보통 1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있었던 거죠. 네? 나오지 말아야 할 체액, 분비액이 계속 배출이 되고. 왜? 진짜 사람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 이 의사가 누군지 알게 되면 뭐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음원 차트부터 해서 캐대언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맞아. 그러다 보니까 캐대언 덕에 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와, 오신대요. 대박이다, 이거는. 특히 그중에서도 K-뷰티, 의료 관광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최고다. 그 요즘에 뜨는 그 쇼츠나 릴스 중에 그것도 있어요. 서양 사람이 한국에서 몇 달 살면 생기는 효과. 있어. 맞죠? 그거 엄청 마지막으로 돌아요. 약간 잘생겼게 됐어. 뭐 아이돌 윤곽 라인을 닮고 싶다. 맞아. 피부 미용이나 뭐 다이어트 관련 병원이 엄청 불티난대요. 일본 친구들이 진짜 한국에 와서 피부과에 가요. 일본보다 기술이 너무 높아요. 기술은 높은데 일본에서 병원 가는 것보다 비행기표, 호텔 비용, 그리고 병원비 합쳐도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싸다고. 우리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경찰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 작년에 왔는데 그분들이 내시경, 검사부터 건강검진을 했대. 근데 미국에서도 하지 왜 와서 했냐 했더니 너무 빠르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하려면 전날 와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 일본에서는 치과 가잖아요. 준치가 생겨서 하나를 고치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의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러 와요? 다이어트 그 쌀이 빼는 주사 같은 것도 하고 쌍꺼풀도 하고 다양한 게 많이 해요. 피부도 많이 하고.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요.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강 형사님이 의료사 형수다 2탄 주제가 다이어트라면서요? 맞아요. 오, 다이어트. 기대. 다이어트요? 오,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위고비. 많이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핫하게 뜬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살이 쫙 빠져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킴 카다시안도 위고비를 하고 유튜버 빠리보틀 같은 경우는 10kg 감량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 촬영할 때 봤더니 아니 잠깐 멈췄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아니 근데 뭐 하대요. 풍자 씨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14kg 정도 감량했는데 메스꺼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게 좀 심해서 끊었다고도 하시던데. 일본 친구들도 외국인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고 나서 우울해지는 사람 많아요. 살고 있는 의욕이 안 느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르촌처럼 오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좀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원래 위고비가 그런 거잖아요. 당뇨병 뭐 치료하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아니 공 교수님도 요즘에 뭐 이제 극한의 다이어트 하신 적 있다고 하면서요. 어디란 건데? 아니 제 알고리즘에 교수님 뜬 거 알아요? 누구요? 복스럽게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내가 서울청 갔을 때 처음에. 몇 년 전이세요? 30대 중후반이니까 거의 한 25년 전.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어디 연행 중인 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전이에요. 아니 왜냐면 뒤에 분하고 보면 어디 연행 뒤에 본 형사고 지금 시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둘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이. 진지하다. 이때는 머리도 검었고 수북하셨네요. 아유 만만치 않았죠 그때는. 옛날이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나 지방 흡입 좀 해야겠다. 나 위 좀 줄여야겠다. 근데 다이어트의 목적의 그 수술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많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5년 12월 달엔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이고 서울청 의료수사팀으로 인계가 됩니다. 천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왜 서울청으로 넘어옵니까? 이게 사건이 이송된 거야 뭐야? 이송된 거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의료 사건이고
그때 충남청에는 의료수사팀이 없었어. 아, 위 절제 수술 받은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유족을 대신해서 경찰서로 고소장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호주 대사관의 영사였어요. 사망한 환자가 호주 사람이었던 거죠. 아, 오. 외국인이었구나. 아, 그래서 유족들이 직접 못 오고 대사관을 통해서 고소를 접수한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11월 19일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12월 26일에 사망을 한 거예요. 유족들은 의료사고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망한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병원 의료진들도 자기네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밝히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부검을 해봤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복부를 절개했다가 꿰맨 자국이 막 여러 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자국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위 절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감염이 돼서 뭐가 잘못됐다거나 뭐 어떤 상황인 거예요? 보통 위 절제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복강경으로 진행하게 되면 1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거기다 이제 관을 꽂아서 복부 내에다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배를 부풀린 다음에 카메라하고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흔적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배를 이렇게 갈른 개복한 상처가 여럿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확실히 수술이 뭔가 잘못된 거네. 복강경을 했는데도 절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한 거 보면 그러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네. 피해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여성분이었어요? 아, 여성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51세 호주 남성이었어요. 이제 호주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광산에서 일을 하던 남성이었는데 2년 전이었던 2013년 제1형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야, 그거는 인슐린 가지고 다니면서 맞아야 되는 정도의 증상이잖아요. 맞아요. 심한 증상의 당뇨가 1형. 예. 일형 당뇨. 맞아요. 식이요법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의료관광 플랫폼에 고도비만 치료의 최고 권위자 뭐 이런 게 소개가 돼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송파구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근데 한국의 외료 관광 패키지로 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맞아요.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명동에서 갈국수 먹고 쇼핑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강남에서 보톡스 하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을 소개받은 남성이 병원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수술 방법은 어떤 거냐, 비용은 얼마나 드냐, 날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이 오고 가다가 2015년 11월 18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요. 입국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음 날 오후 3시 20분에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칭했던 집도이가 복강경을 통해서 남성의 위를 한 80% 정도 절제하고 봉합한 뒤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80% 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위를 이제 세로로 잘라서 위 용적량을 낮추고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수술이에요. 고도비만 환자들이 수술 받는데 80% 정도를 절제를 한다고 하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비슷한 경우가 위암 수술을 했을 때 위를 절제할 맞아요. 경우에도 장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친척 어르신 중에 위암이 발견돼서 80%를 잘라내고도 거의 10년 이상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위험한 수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사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보통 이 수술이 일주일이면 다 완치가 되는데 이 남성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이제 복통이 계속되고 아.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서 혹시 모를 출혈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배액관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요. 이렇게 마치 소변줄을 우리 끼워 놓는 것처럼. 근데 그 배액관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색깔의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백혈구 수치도 이제 막 이제 치솟게 되고. 이야, 이게 뭐야? 근데 백혈 수치가 올라가는 건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거는. 맞아요, 심각하죠. 당뇨가 있잖아요, 또. 그 의사는 어떻게 했나요?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해 보는데 뭐 크게 진전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 부위에서 이상 물질이 새고 그러니까 배를 열어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2차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남성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을 치더니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한 5분간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겨우 이제 정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거 정말 의료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세동기면 심장에 전기 충격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는 멈추지 않고 2차 수술을 강행을 해요. 심장이 겨우 돌아왔는데? 강행을 합니다. 아니, 보통은 이럴 때 환자를 좀 깨워서 의식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의사는 수술 부위에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고 다시 닫습니다. 근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지 말아야 할 분비액이 계속 배출이 되고 남성은 이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의사는 다시 또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야. 몇 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병원 입원 기간 한 달 동안 총 6번의 수술을 합니다. 배를 가르고 닫고 배르고 닫도를 이제 반복한 거죠. 너무 심하다. 한 달 동안 배를 6번 열었다는 거는 5일에 한 번 쉬고 수술을 계속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평생에 한 번 수술해도 그거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특히 지금 1형 당뇨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도 않을 텐데. 맞아. 또 당뇨는 또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또 감염의 위험도 크고 전신 마취까지 시키면서 수술을 계속했다는 거는 자기가 감당 못하면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저는 다른 병원 갈 것 같대요. 3번 정도 하고 나서 이 병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사람이 받아도 몸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 의사는 무슨 수술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정상적인 액체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담주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 그걸 막겠다는 이유로 이제 또 개복을 하고 수술, 또 개복을 하고 수술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심정지까지 오게 되니까 제세동기로 또 한 번 심장을 회복시킨 뒤에 수술을 이제 강행한 거죠. 보통 이런 정도 수술하려면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이제 뭐 설명하고 뭐 동의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주변에 보호자도 없고 하니까 이 의사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 거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뭐 6차례 걸쳐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수습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전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이 병원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송파구 근처에 상급 종합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아산병원도 그잖아요. 아산병원은 뭐 엄청 큰데 뭐. 강남 쪽으로 조금만 오면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메이저급 병원들 근처에 다 몰려 있는데 구급차를 불러서 이송한 게 휘경동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휘경동? 아니, 그렇게 위급하면 근처에 병원이 많은데 송파에서 휘경동이면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중환자실 자리가 나면 그 정도 거리면 가볼 만도 하긴 하죠. 전화로 이제 미리 확인한 건 아니었고 일단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뭐야? 다시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아, 처음부터 가까운 데 가야지. 시간이 너무 낭비해요. 시간이 금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대요. 또 이동을 해요. 이제 왕십리에 있는 이제 병원으로 옮깁니다. 다시 황심리까지 가요? 뭐 서울 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환자실을 찾는다는 건 이 생사와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 건데 무슨 서울 드라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우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중환자실이 꽉 차 있긴 했지만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했어요. 이거 다행이긴 하네. 다행이다. 근데 남성이랑 같이 동행했던 의사가 다시 이제 남자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너무 급한 환자라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옮기는데 그게 어디냐? 천안으로 갑니다. 아니 천안으로 갑자기 내려간다고? 이게
천안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거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왕십리에 있던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까지 멀리 이송하면 환자한테 너무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리고 만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거죠. 천안의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틀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 부검 결과 사인을 보니까 복막 전체에 심각한 염증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어요. 다발성 장기부전 쉽게 말해서 여러 장기가 동시에 멈췄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야,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5일마다 수술을 6번 연속으로 받으면 이거 누구든 몸이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사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천안 서북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망한 남성 병원이 천안에 있는 병원이어서 그래서 거기가 신고가 이제 들어간 거지. 맞아요, 이제. 그렇죠. 그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왜 계속해서 수술을 계속해서 했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뭐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아마 중환자실에 갔어도 자신이 한 처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가까운 병원을 두고 왜 굳이 멀리 있는 병원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있는 의사인 거예요? 이 의사가 누군지 알게 되면 누군데요? 우리가 아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의사가 바로 신해철 씨 사망 당시에 그 수술 집도이였어요. 진짜. 당시에는 이제 그 사건 재판 진행 중이었고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같은 의사면 계속 의사를 했다는 거고 해서 이런 일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의사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처 이제 병원 중환자실이 없어서 찾아다닌 거다. 그 사람 말이랑 고지고대로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천안으로 내려간 건 설명이 안 돼. 뭐야? 아니 보통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서울로 오게 되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당시에 재판 중인 상황에서 뭐 소문 나는 거를 이제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것도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 거 아니야? 또 신해철 씨도 비슷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된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일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신해철 씨 사건, 그 사건을 제가 수사하진 않았지만 신해철 씨도 그 의사한테 위 밴드 수술을 받았는데 위를 밴드로 묶어서 그 음식 섭취량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 합병증이 생겨서 다시 수술을 받는 과정에 그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던 거죠. 이거 똑같은 거네, 상황이 지금. 나쁜 놈이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사는 어떻게 됐어요? 라이센스 뺏겼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수술 이후 발생한 문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려 수사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지원 등의 자문을 넣었어요. 자문 결과 회신 받았는데 결과가 다 똑같아. 모두 중환자실로 제때 즉시 전환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야, 참. 그거는 빼박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동선도 이상했고 이건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국내 학회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누가 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제일 머리 아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외국의 공인기관이나 경험이 많은 외국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받아오면 내가 그건 수긍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한테 뭐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호주 분이었어요 또. 오. 이제 호주에 이제 모나시 대학교라고 있는데 폴 오브라이언 교수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위 절제, 위 축소 이런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는 권위자가 맞아요. 아니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상업병원 전원 안 하고 환자 배를 그냥 한 달 동안 수차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반복을 해놓고 그거를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자는 호주에 계시고 그분한테 자기가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자기가 그래서 가장 권위자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폴 오브라이언 교수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죠. 그 의사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대학에서 연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오브라이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추측할 때 학교에서 이제 가끔 한 하루 이틀 과정 이제 워크숍을 여는데 혹시 거기에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워크숍 세미나 뭐 한두 시간 참석한 이런 거잖아. 그쵸. 그거 참석해놓고 마치 나는 이 사람의 제자인 것처럼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지 아니면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밀고 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외국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데 가면 그 2시간 참여하잖아. 이 코스를 마쳤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줘. 거기에 2시간 이렇게 써주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가려놓고 마치 그거 연수 받은 것처럼 하는 인간들이 있어. 저도 권 교수님이랑 한 3년 방송했으니까 저도 프로파일러 권위자 할 수 있겠네요. 아, 저도? 아 이거 참 이렇게 난감한데 이거. 이게 이런 급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런 급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수한테 그 의사가 했던 의무 기록, 수술 자료 뭘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당신이 볼 때 이 수술이 정말 제대로 된 수술이었냐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뭐래요? 뭐 다르겠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이 중환자실 전원이 안 돼서 사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제 의견을 주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분이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그걸 발췌를 좀 해갖고 왔거든요. 한번 이경 씨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그런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 정말로 형편없는 진료를 했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다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말해줘서. 진짜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의사인데 의사를 평가하면서 이 정도면 진짜 형편없는 거야. 맞아요. 정말 형편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의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금고 1년 2호를 선고받습니다. 왜? 근데 형량 앞에 금고라고 붙었잖아요. 이거는 뭐 금고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는 이제 징역인데 징역형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 동안 나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아, 그 대가로 아주 작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기만 하고 노역의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가둬놓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금고를 선고하느냐. 과실범.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없이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고 뭐 과실이었다 그러면 이제 금고. 그다음에 뭐 정치범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금고형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결은 살인의 고의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의료 과실이니까 과실범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형량이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의료사고가 형량이 제일 약하긴 해요. 또 뭐 과실 입증도 사실 쉽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금고를 다 채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또 사회에 있을 텐데 이 의사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초 그 뉴스 기사로 이제 그 근황이 전해졌는데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이제 그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다가 이 사건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전원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결국은 금고 1년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재범인 거잖아 이거는. 근데 삼수법인데 괜찮은 거예요?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게 뭔가 저릿저릿하네요. 이게 이런 사람이는 얼굴이 까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얼굴은 사실 인터넷에 알려지긴 했어요. 아, 진짜. 근데 하는 거예요, 뻔뻔하네. 사실 이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아무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이런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그 장벽들이 이제 조금씩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